안녕하세요. 신동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관 교육을 우리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인데요. 세계관 교육의 메타포 다섯 번째로 점유전쟁에 대해서 단어가 좀 낯설으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단어인데요.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있는 기독교 교육, 세계관 교육 소명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드리고요. 이 자료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용기 내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밥이다라는 컨텐츠는 큰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관 교육이 오늘은 이제 무엇이냐에 대한 세계관 교육 메타포를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세계관 교육은 전쟁입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관은 그냥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에 반하는 메시지들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강력한 힘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지만 비성경적인 강력한 세계관을 우리가 그 대상으로 그렇게 싸우듯 이제 어떤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이제 무슨 전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전쟁이 이제 생각 점유 전쟁이다. 결국 이제 세계관 교육은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그다음에 나 자신, 이웃, 문화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선택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게 실제이고 그랬을 때 진리에 근거한 실제의 열매들을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반면 이제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또 그런 또 세계관에 근거한 문화들 또한 강력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점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든지 신을 향한 태도라든지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면서 하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생각 점유 전쟁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인간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좀 수동적인 게 아니고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인간은 너무 나약해 보이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진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인간은 되게 무기력하게 이기는 편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가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인간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 점유 전쟁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진공 상태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또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세계관적인 관점은 진공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관점을 선택하게 되고 어쩌면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신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삶과 행복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각은 진공 상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의 그 어떤 관점들을 전달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점유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태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때 전쟁이라 그래서 제가 거칠게 뭘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자꾸 드러내는 전쟁으로 나갈 때 오히려 이제 생각 점유 전쟁에서 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 점유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거에 많이 더 점유되고 어떤 거에 많이 향하게 되는가? 점유란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떤 거에 더 많이 향하게 되고 우리 생각이 어떤 걸 많이 선택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 그건 이제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에 많이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게 정말 진리가 맞는데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물론 그분은 논리로도 무장돼 있고 이제 탄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언어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거칠게, 너무 거칠게 나갈 때 웃음이 많고 따뜻하고 또 감성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비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늘 감성적인 언어로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체로 이제 감성적인 언어로 많이 다가오게 돼 있죠. 감성이라는 것 자체는 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감성은 때로는 실제를 숨기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고 웃기고 좋고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런데 왠지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다가올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논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설명드리겠지만 논리를 필요로 합니다. 논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체로 많이 끌리는 거는 감성적인 거에 끌린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논리 또는 체계적인 합리적인 언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이제 거칠고 너무나 공격적으로 다가갈 때 오히려 생각 점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끌림이 좀 우리가 진리라고 외쳐지는 거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오히려 감성적인 거에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 점유는 감성이 이긴다. 제가 관찰한 바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관 교육을 할 때는 몇 가지 좀 우리가 전략적인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거는 바로 이 아이스크림이 바로 세계관 교육이라고 한번 비유한다면요. 진리에 근거한 합리성과 논리적인 언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 이게 왜 진리인지, 왜 이게 옳은지, 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 감성적인 것도 함께 있어야 저는 세관 교육이 소위 말해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생각 점유 전쟁에서도 뭐 100% 이기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등하게, 생각 점유 전쟁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그 세계관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다가옴을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상쇄시키고 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이 좀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재미가 그냥 유치하게 웃기자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에 근거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정말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재미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또 우리가 실제 한 거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이 자기랑 잘 맞으면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죠. 근데 이제 옷이 안 맞는데 억지로 춤을 추려고 그러면 거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재미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재미는 결국은 고통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리에 근거할 때 웃음이 나오게 되고, 분명히 거기에 재미라는 요소들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리는 자유롭고, 또 진리는 실제하다면, 실제 그렇다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합리적이고 논리적 언어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감성적인 거를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 지금 어떻게 이 감성적인 걸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또 우리가 또 세계관 교육 자료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또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 점유 전쟁을 얘기했는데요. 정말 세계관은 밥입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맛있는 밥, 교육의 밥, 또 메시지의 밥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이들이 건강하고 또 그들의 삶을 잘 읽어가는 그런 섬김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